네, 오늘은 파이썬을 설치할 건데 그냥 일반적인 윈도우즈 환경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콜앱도 아니고 리눅스라고 하는 환경에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맥 OS라든가 윈도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웬만한 모든 서비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되는 약간 그런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뭐 자바 웹이 되든 뭐 파이썬 분석이 되든 다 그런 개발 코드가 이 리눅스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그 리눅스 환경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그런 환경을 네, 구축하는 걸로 네, 컨셉을 잡았습니다. 뭐 일단 학습 목표는 이제 개발한 파이썬 코드를 리눅스 환경에 한번 동작하도록 환경을 설치하겠다. 약간 파이썬 개발 환경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할 건데, 어, 일단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버추얼박스로 설치할 수도 있고, 쉽게는 뭐 당장 내가 뭐 윈도우즈 PC를 쓰는데 이 윈도우즈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OS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뭐 두려움도 있고 약간 애매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일단 서버 한 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학생 계정, 뭐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이메일 주소만 다른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면은 1년 동안은 프리티어로 어, 웬만한 이제 서버 한 대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알아보면은 잘못해서 이제 뭐 과금 폭탄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서버 한 대만 정상적으로 돌리면은 그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WS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고 콘솔에 로그인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콘솔에 로그인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 이미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콘솔에 로그인 하면은 실제 이제 여기에서 사인인이라고 해서 프리티어로 1년 동안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AWS라고 하는 서비스를 써봤다라고 하면은 해당 메일로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이제 가입을 하면은 1년 동안은 특정 서버 한 대에 대해서 그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제 그 제한 사항들이 좀 적혀져 있어요. 일단 전 이제 이미 프리티어 계정이 있기 때문에 sign in using 이제 루트 유저 이메일 얘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정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뜨게 돼요. 여기에서 제가 웹상에서 서비스 특정 OS를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서비스가 좌측 상단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서비스를 클릭해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퓨팅. 서비스의 컴퓨팅. 그래서 이 컴퓨팅의 EC2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들어가서 컴퓨팅의 EC2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 이제 구름상에 있는 내가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서버 한 대를 내가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인스턴스 이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버지니아나 이제 다른 쪽 지역을 선택하지 마시고 꼭 본인의 지역, 뭐 오사카도 안 되고 서울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 지역을 나중에 내가 잘못 파악해서 내 서버를 막 계속 만들다가
내가 서버 한 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세 대, 네 대 운영하다가 가금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꼭 확인해 주시고 인스턴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원래 텅 비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삭제해 버릴게요. 작업 인스턴스 상태에서 인스턴스 종료. 완전 없애버리려면 인스턴스 종료라고 하는 게 있고 잠깐 재부팅 하겠다, 중지, 잠깐 끄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료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료 중이라고 하는 게 뜨면서 뭔가 이제 제가 원래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찌꺼기 같은 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상태가 보여지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약간 이런 깨끗한 실행 중이 아니라 깨끗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인스턴스 없음,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이런 게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하나가 종료 중이다 보니까 완벽히 종료됨 이렇게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에 제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객체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내가 서버 한 대를 만들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본인의 이제 서버 이름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저는 hk 코드 언더바 뭐 우분투 뭐 우분투 센토스 뭐 빨간 모자라고 하는 레드햇도 있는데 우분투로 일단 제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한 작년까지는 거의 제가 센토스 레드햇 계열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7점대 버전이 이번 연도에 이제 7.9 버전인가 이게 더 이상 이제 기술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단 제가 우분투라고 하는 그 리눅스 뭐 리눅스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그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름일 뿐이고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우분투라고 하는 애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은 이 밑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하는 그 버전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체크하면은 22.04와 24.04 24.04가 아마 이번 연도 한 4월인가 5월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얘로 한번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 키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리눅스 서버 한 대를 누구나 접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키가 하나가 있어요.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개인 키를 제가 생성하는 거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한번 발행을 하셨던 분은 기존 키 사용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우분투 그 다음에 HK 코드 3라고 해서 뭐 2024-1015라고 하는 오늘 날짜로 한번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PEM과 PP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픈 SSH라고 하는 맥 유저들이 나중에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접속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접속 프로그램 쓰시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PC가 맥이다. 그러면 이제 PEM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 내가 사용하는 PC가 윈도우즈 계열이다. 그럼 PPK로 받아주시면 돼요. 접속하는 툴에 따라서 이 키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새 키 페어 생성. 제가 오늘은 근데 이 키를 가지고 로그인 하진 않고 웹상에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PPK로 우분투 언더바 HK 코드 2024 1015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키페어 생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키페어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일단 내가 리눅스 서버에 이름 지어줬고 내가 어떤 버전을 설치할지 24.04라고 하는 버전을 이제 세팅을 했고, LTS 버전이 좋아요. Long Terms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길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프리티어에서는 30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25기가로 이제 내 하드에 대한 용량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집에서 윈도우나 이런 이제 운영체제 한번 설치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얘 지금 버튼 몇 개 뚝딱뚝딱 클릭하니까 인스턴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인스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지금 보기 했는데 아까 제가 종료된 거밖에 없죠. 여기서 F5라고 하는 새로 고침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실행 중인 애가 하나가 생기게 돼요. HK 코드 우분투라고 하는 제 이름으로 뭔가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뿌띠나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여기에 주소가 public IP라고 하는 주소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주소를 나중에 뿌띠를 한번 써보신 분이 있으면은 오늘은 제가 뿌띠로 하진 않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뿌띠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뿌띠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2024 1015라고 해서 하나 따로 세이브하고 내가 접속할 저 서버의 주소 포트 번호는 기본 포트 22번에 여기에 SSH로 로그인 하겠다. 여기서 인증을 여기 SSH의 커넥션 SSH의 오스의 크레덴셜에 아까 저 PPK 파일 있잖아요.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 PPK 파일을 주입을 시키고 나서 오픈 하면은 사용자 accept하고 우분투로 아까 저 PC의 그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뿌띠라고 하는 거를 아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모르는 경우에는 저거 자체는 일단 접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연결. 그냥 키 없이도 웹상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파이썬 개발 환경 이 안에서 다 설치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에. 그럼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 연결이라고 하는 게 뜨죠. 그러면 여기 우측 하단 내려가 보시면 또 연결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은 제가 방금 이제 새로 만든 그 리눅스 서버 안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윈도우에서 내 PC에서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이런 이제 change directory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뭐 pwd print working directory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 나는 지금 현재 홈 폴더 밑에 우분투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뭐 CLI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커맨드 형태로 우리가 명령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 컨셉이고, 잠깐 제가 지금 했던 거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그냥 하나의 서버를 하나 만든 거죠. 그냥 하나의 서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설치가 컨셉이니까 내가 리눅스에다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컨셉인 거죠. 현재 24.04 버전이고, 방금 제가 요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 클릭해서 접속해서 들어와 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접속하는 화면이 뜨면 우리가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연결은 끝났고 패키지를 한번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패키지가 뭐냐? 어드밴스드 패키지 툴이라고 해서 이 수도라고 하는, 수도는 이제 관리자 권한을 내가 잠깐 빌려온다. 빌려올 때는 이 앞에다 수도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이 리눅스에는 우분투인 경우에 우분투 유저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분투는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사용자니까. 근데 루트라고 하는 요 관리자라고 하는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관리자가 우분투에다가 네가 수도라고 하는 명령어를 앞에다 쓰면은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래 라고 하면서 관리자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우분투 계정을 기본으로 얘는 생성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sudo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내가 apt, Advanced Package 2를 내가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윈도우즈 업데이트 같은 거 한번 하는 거죠. sudo apt 업데이트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쫙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요. sudo 띄고 뭐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여기 그냥 현재 위치 제가 확인하고 sudo apt update 라고 하는 거를 우분투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 안에서 실행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미 끝났어요. 뭐 12 packages can be upgraded 해서 이제 sudo apt upgrade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파이썬이 근데 여기서 우분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썬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파이썬 3 다시 버전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한번 써볼게요. 파이썬 3 다시 버전 치면은 이미 파이썬 버전이 3.12.3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다른 거를 해볼 겁니다. 내가 만약 현장에 갔는데 우분투 24.04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파이썬 3.12.3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고객이 또는 이제 분석가가 자기가 만든 분석 모델은 파이썬 3.12 버전에서는 안 돌고 파이썬 3.11 버전에서 돈다 라고 하면은 이 파이썬 3.12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파이썬은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구축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하는 특정 버전을 이제 리눅스 환경에다 설치하는 거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3.12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점부터 점프해서 나중에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 영상 링크 밑에다 넣어둘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냥 여기는 파이썬 버전 쓸래 라고 하면은 이제 쭉 점핑해서 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약간 파이썬은 그냥 바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좀 공유를 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는 난 인스톨 하겠다 업데이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어드밴스드 된 패키지 2를 활용해서 인스톨 할래. 이 패키지와 이 패키지와 이 패키지들을.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 하단에 내용을 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한번 공유를 하던지 할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보통 메모장에다가 카피하고 여기에다 우클릭을 하면은 붙여넣기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은 뭐 이런 do you want to continue? 뭐 당연히 yes 누르고 이제 설치하는 거죠. Y 누르면 됩니다. Y 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필요한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거죠. 지금 벌써 4번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패키지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현재 파이썬 버전이 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들 파이썬 설치 전에 사전에 필요한 패키지들 여기 제가 설명을 좀 넣어두긴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뭐 개발자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가 다 설치가 끝났으면은 동시에 하나를 같이 해볼게요. 이 파이썬 다운로드를 하는 그냥 파이썬 다운로드라고 해서 치면은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 구글에서 파이썬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버전을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좀 밑에 보시면은 Looking for specific release, 뭐 특별한 버전을 네가 찾고 있니? 뭐 난 파이썬 3.11을 쓸 거야. 근데 2024년도에 나온 요 버전을 쓸래.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3.11.10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거고 다운로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면은 파일이 있어요. 이 중에서 gzip이라고 해서 타르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zip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다운로드 받을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기다 넣으려면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FTP 이런 걸 또 써야 됩니다. FTP. 그냥 저는 여기 우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우클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링크 주소 복사 얘를 할 겁니다. 우클릭 링크 주소 복사. 우클릭 링크 주소 복사. 자, 여기 이렇게 하고 메모장을 한번 열어본 다음에 제가 저 링크 주소 복사한 게 이거예요. 근데 제가 리눅스 명령어에서 wg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내가 웹에서 내가 get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wget 띄우고 요 링크 주소를 쓰면은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있는 요 인스턴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결국은 내가 wget 내가 웹에서 가지고 올래 요 주소에 있는 파일을 이런 뜻이에요. 띄어쓰기를 중간에 wget 다음에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엔터 치면은 내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기 현재 폴더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제대로 다운로드가 됐나 할 때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 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치거든요. 아까 pwd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지? 프린트 찍어줘 워킹 디렉토리를 라고 하는 건데 얘는 ll이라고 하는 걸 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리스트업을 해주게 됩니다. ll.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파이썬 3.11.10.tgz 파일이 여기 딱 떨어져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타르 하고 xzvf 한 다음에 파이썬 하고 탭만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데 얘가 어떤 명령어냐면은 이게 이제 리눅스에서는 요 파일을 가지고 내가 extract zip 파일을 내가 압축 해제하겠다. V는 내가 view 보면서 내가 압축이 제대로 풀리고 있는지를 화면으로 볼래 라고 하는 뜻이고 파일 내가 파일을 통해서 압축을 해제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zip 압축 파일을 윈도우에서 압축 해제하는 거랑 같은 컨셉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해줄게 chmod 775라고 해서 이건 이제 change mode라고 해서 권한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명령어인데 뭐 기타 사용자 뭐 등등해서 뭐 읽기 쓰기 이런 권한들을 그냥 다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p y 대문자 p하고 소문자 y 한 다음에 탭이라고 치면은 얘가 자동 완성이 돼서 얘가 권한이 바뀌게 됩니다. 딱 치고 나서 LL 치면은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체인지 모드 775 나중에 이 체인지 모드 한번 구글 검색해 보면 7은 read, write, execute를 다 준다. 뭐 read, write, execute 뭐 이런 읽기, 쓰기, 실행 뭐 777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타르 xzvf 파이썬 하면은 이제 압축을 해제하는 거죠.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하면 이제 압축 파일이 해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리눅스 계정 하나 받아서 패키지 한번 필요한 패키지 업데이트하고 설치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이썬 버전을 이제 받은 것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압축 해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LL 치면은 실제 앞에 요 D라고 하는 게 디렉토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 파이썬 3.11.12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디렉토리로 내가 일단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하는 명령어는 cd python 3.11.10 이 cd가 change 디렉토리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를 change 할래, 이동할래, 어디로? 여기로. 압축 해제해서 이 폴더가 그냥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더가 이 파일을 압축 해제해서 얘가 생겼다 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LL 치면은 뭐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하면 또 쭉쭉 넘어가서 지금 파이썬 다운로드 하고 권한 바꿔준 다음에 이게 이제 권한 바꾸는 명령어죠. change mode. 그 다음에 얘가 XZVF로 압축 해제했고, 그 다음에 얘를 설정으로 해서 ./configure enable optimization. 결국은 이 configure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최적화시켜서 이제 실행하겠다. config 어떤 설정값 같은 거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여기 configure라고 하는 게 여기 파일이 있죠. 얘를 실행시켜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configure 하고 enable optimizations. 저 파일은 같이 좀 뭔가 공유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configure enable optimizations.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떤 설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뭐 여기는 서버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 동일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설정은 그래도 제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make alt install이라고 해서 이제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sudo make alt install.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sudo make alt install 이라고 쳐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 시간 걸리는 게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CPU 코어를 많이 할당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뭐 5분 정도는 그냥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치하는 거 한번 보고, 네, 다시 한번 이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네요, 보니까. 네, 일단 그래도 뭐 파이썬 자체가 뭐 원래 이제 CPU로 병렬 뭐 이런 처리도 설정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sudo make alt install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alt install로 하면은 파이썬은 기존에 아까 3.12가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얘는 유지한 상태에서 3.11 UI를 추가로 이제 두 개의 버전이 동시에 있도록 설치를 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 아까 3이라고 하는 걸로 원래 그 버전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파이썬 3.11 버전이라고 치면은 갑자기 아까 3.10이라고 했던 애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이썬 3.11.10이라고 요 방금 제가 압축 해제했던 버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파이썬 3 버전 하면은 파이썬 3.12.3 원래 있었던 버전이 있는 거죠. 두 개가 버전이 같이 병렬로 공존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1과 3.12가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버전, 그냥 분석가가 필요한 게 3.11인데 뭐 우분투 버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파이썬 타겟 버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치를 할 수 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썬 3.12보다 3.11 자체를 이제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뭘 바꿔줄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리눅스에 들어가는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윈도우즈로 치면은 내 PC의 고급 설정, 패스 설정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개발을 많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스템 구축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긴 할 거예요. 네, VI라고 하는 에디터를 또 써야 되는 게 있지만 나노로 쓰죠. 나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VI 말고 나노하고 물결 표시 슬러시 점 배시 rc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설정 파일이거든요. 물결 표시는 내 지금 현재 홈 폴더에 있는 그 설정 파일을 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노 .bashrc라고 치면은 돼요. 만약 혹시라도 VI 에디터의 명령어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나노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써주시고 나노 띄고 물결 표시 슬러시 점 bashr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메모장 같은 걸로 얘를 이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내가 끄고 싶을 경우에는 컨트롤 X 눌러라. 예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일부 수정하고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저장할 때 뭐 컨트롤 X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Y 누르면은 뭐 저장하고 그게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도 나노보다는 저는 이제 VI 에디터를 많이 쓰지만 여기에서 좀 창을 이쪽으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뭘 추가할 거냐면은 알리아스라고 하는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간 대체어 이거를 추가할 거예요. 뭐냐면은 한 줄을 추가할 건데 알리아스 별칭을 줄 건데 파이썬 3라고 하는 거에 별칭을 줄 거야. 이 파이썬 3는 우리가 파이썬 3.11이 여기에 설치가 됐거든요. 아까 alt 인스톨 하면은. 그래서 usr local bin 밑에 있는 파이썬 3.11이라고 하는 얘를 파이썬 3이라고 앞으로 생각해. 그러면 나중에 맨날 파이썬 3.11로 우리가 명령어를 치는 게 아니라 파이썬 3만 쳐도 파이썬 3.11이 동작을 하게 얘가 그 별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엔터 치고 아무 데나 써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쓰긴 하는데 그냥 케이스 여기 ESH 이쪽에다가 나는 알리아스를 주겠다. 알리아스 파이썬 3를 콧다운표 주고 usr local 밑에 bin 밑에 파이썬 3.11 만약에 3.11이 아니라 다른 버전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usr local bin 폴더 밑에 그 파이썬 3.7이나 8이나 13 뭐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버전들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 파이썬 3.1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나노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컨트롤 X 눌러주시면은 여기 밑에 Save Modified라고 쓰는 게 보이죠? 여기서 Y 치고 엔터 치면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나노 치면은 방금 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컨트롤 X 누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내용을 적용을 하려면은 소스하고 물결 표시 .bashrc 하면은 내가 설정한 파일을 반영해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얘를 한번 써주고 나면은 소스 물결 표시 슬러시 .bashrc 파이썬 3 not found 이거는 제가 아까 요 설정 자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나노 .bashrc 들어가면은 알리아스
파이썬 3는 슬러시 usr 슬러시 로컬 슬러시 bin 밑에 파이썬 3.11 알리아스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알리아스 해서 설정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X 누른 다음에 근데 알리아스 파이썬 3 not found 알리아스 해서 파이썬 3 네.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여기는 로그를 제대로 안 봤었네요. 파이썬 3 not found가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아까 쓸 때 usr 로컬 bin 밑에는 3.11 얘가 not found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change 디렉토리로 해당 디렉토리를 아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cd change 디렉토리에서 usr 로컬 밑에 bin 밑에 들어가 보고 LL 치니까 usr 로컬 밑에 bin 밑에는 실제 파이썬 3.11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있긴 한 거죠. 대신 이제 P가 소문자예요. 그래서 파이썬 3.11. 자, 그러면 얘로 다시 얘를 하려면은 cd 물결 표시 슬러시 하면은 홈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아까 cd change 디렉토리 물결 표시 슬러시 하면은 그 홈에 우분투 폴더 내 사용자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nano bash rc 친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알리아스 파이썬 3는 usr 밑에 로컬 밑에 bin 밑에 파이썬 3.11 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P는 뭐 소문자로 그대로 있고 파이썬 3는 네 하고 컨트롤 X 하고 yes 소스 하면은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나온 그 컨셉은 알리아스 한 다음에 제가 여기 띄어쓰기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파이썬 3는 usr 로컬 bin 파이썬 저 여기 P가 대문자였는지 아는데 소문자 그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져 있었었고 여기를 그냥 그대로 알리아스 여기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은 해서 붙여 쓰고 바로 쭉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컨트롤 X 누른 다음에 저게 이제 소스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파이썬 3 다시 버전 하면은 아까 전에는 파이썬 3라고 하면은 파이썬 3.12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파이썬 3.11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파이썬 3.11로 내가 버전을 체인지를 해버린 거죠. 원래 기존에 있던 파이썬 3.12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난 파이썬 3.12 쓸래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시작하면 되고 나는 다른 버전 쓸래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파이썬 이제 새로 설치를 했고 이제 개발 환경을 이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파이썬 개발 환경을. mkdir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홈 밑에 우분투 밑에 있는데 그걸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pwd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만약에 안 먹히면은 아까 물결 표시해도 상관없고 나 change 디렉토리 홈 밑에 슬러시 홈 밑에 우분투로 이동할래 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우분투. 자, 그리고 나서 pwd 했을 때 현재 위치에 있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 mkdir 내가 make 디렉토리를 하겠다. pywork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현재 pywork라고 하는 얘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 그 change 디렉토리로 pywork로 이동을 해주고 L을 치면 여기가 이제 텅 비어 있겠죠. 제가 파이 폴더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어떤 메인 폴더 하나를 생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나를 더 해줄 거냐면은 이 파이썬 3.11 자체도 깨끗하지만
저만의 어떤 가상 환경을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이 파이썬 3.11에서 하는데 A 프로젝트는 이런 패키지들, B 프로젝트는 이런 패키지들, 약간 이런 형태로 나중에 활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하고 내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내가 만들래. 이 옵션으로. 그 다음 내가 .mlcore라고 하는 현재 폴더 기준으로 .mlcore 안에다가 가상 환경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ython 3-m venv 띄고 .mlcore 하면은 현재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요 위치에 갑자기 .mlcore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서 실제 그냥 나만의 어떤 가상 환경이 그냥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L을 치면은 이 .mlcore가 지금 현재 생성이 됐죠. 이 .mlcore에 pwd 치면은 홈 밑에 우분투 밑에 파이워크로 지금 현재 이동을 했죠. pwd 쳤을 때 이 상태에서 소스하고 .mlcore 현재 위치 기준으로 .mlcore 밑에 빈 밑에 activate를 어차피 요 mlcore 밑에 빈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가 있고 거기 안에 activate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걔를 적용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갑자기 앞에 .mlcore라고 하는 애가 딱 붙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만든 가상 환경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빠져나오려면 deactivate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mlcore가 deactivate activate 하면은 얘가 빠져나오죠. .mlcore가 앞에 안 붙고 다시 source.mlcore 밑에 빈 밑에 activate 하면은 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한번 이걸 써보세요. pip list .mlcore 저게 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 pip라고 하는 요 아이는 Python Installer Package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파이썬에 그 패키지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솔직히 가장 깨끗한 가상 환경 하나가 뚝딱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뚝딱까지는 아니라 좀 시간이 있긴 했지만 리눅스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버전의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돌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컨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나콘다 많이 쓰시잖아요. 아나콘다가 일반 그냥 실제 환경에서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개발할 때는 아나콘다로 쓸 수 있지만 납품할 때는 왜냐면 아나콘다는 이게 유료화로 나중에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뭐 특정 기업 이상에서는 아예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실현장에서도 납품할 때 좀 이제 라이센스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pip install 주피터라고 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서 파이썬 인스톨러 패키지로 내가 주피터를 인스톨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주피터가 요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가 됩니다. 요 가상 환경에서 요 괄호하고 .mlcore 있는 곳에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 깨끗한 파이썬에다가 주피터라고 하는 어떤 패키지를 추가로 탑재를 하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pip 리스트 하면은 난 주피터 하나밖에 설치 안 했는데 뭐가 갑자기 되게 많아졌어요. 이런 패키지들이 동시에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주피터 랩 약간 환경 설정을 좀 일부 해줄 겁니다. 주피터 랩 다시 generate config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주피터 띄고 랩 generate config 하면은 config 파일을 얘가 생성을 합니다. writing default config to 요 위치에다가 내가 설정 파일을 writing 복사해놨어 이렇게 썼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파일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똑같이 나노하고 여기에서 홈 밑에 우분투 밑에 이거 그냥 그대로 제가 나노를 보다 저는 VI 에디터를 많이 써서 나노로 쟤를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붙여넣기 하면 얘가 안 먹고 나노 홈 우분투 뭐 이거는 뭐 추가적인 설정들이에요. 네. 주피터 밑에 주피터 랩 다시 컴피그 얘를 이제 요 위치를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탭 쓰면서 자동 완성을 계속 써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설정 파일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바꿔줄 거냐면은 뭐 바꿀 게 많지는 않고 하나만 바꿔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 서버에 이제 내 본인 PC에서 저 서버에 있는 파이썬에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잠깐 마우스가 어디 갔지? 컨트롤 X 하고 네, 여기다가 파이썬 3 치면은 여기서 뭐 import pandas as pd pd pandas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a는 3 b는 5 a 더하기 b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개발해도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죠.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코랩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뭐 주피터 랩에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아까 저 나노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게 화살표 위 쓰면은 기존에 썼던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나노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설정이 저 리눅스 서버에 있는 특정 포트를 오픈할 건데 얘는 뭐 따로 설정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저 서버에서 내가 프로그램 하나 띄우면은 저 리눅스에 내가 접속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밖에 얘가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서버 앱.ip라고 하는 애를 검색해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 보면은 쭉 내려가면은 컨트롤 find 명령어인가? 컨트롤 F? 컨트롤 F가 아니라 go to line justify where was free to on the location write out 내가 이거 잠깐 컨트롤 X로 끈 상태에서 그러면 VI 에디터만 쓰다 보니까 네, 일단 검색어 자체가 그 컨트롤 Q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이제 나노 명령어 저도 이제 VI 에디터에 워낙 이제 약간 좀 꼰대가 된 건지 일단 좀 너무 옛날 그 에디터 아직도 VI 에디터는 워낙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나노 에디터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긴 한데 where was라고 하는 요 컨트롤 Q 여기 있죠? 얘가 그 키였어요. 컨트롤 Q. 여기에서 컨트롤 Q를 누르고 서버 app.ip 그 s가 대문자고 a가 대문자고 그냥 app.ip라고 써도 되긴 해요. 이렇게 딱 검색하면은 엔터 치면은 요 c.server app.ip라고 하는 요 변수가 딱 나오거든요. 여기를 앞에 이 샵이 주석이라서 얘가 안 먹히고 있는 거 얘가 디폴트 값인데 얘를 지워주고 이 로컬 호스트를 지운 다음에 여기다 0.0.0 이렇게 쓰면은 아까 저 로컬 호스트는 이 서버가 나 하나만 허용하겠다 이런 컨셉인데 저 0.0.0.0을 써주면은 내가 모든 IP에서 들어오는 거 내가 허용하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컨트롤 X 누르고 Y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8888 포트로 주피터 랩이 돌아가고 있고 외부 IP 연결 허용은 제가 0.0.0으로 해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아나콘다 같은 거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 또는 랩 하면은 브라우저가 뜨잖아요. 근데 얘는
리눅스 버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로그로 브라우저는 뜨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여기 약간 옥타였는데 주피터 랩 띄고 패스워드라고 치면은 이제 해당 그 주피터 랩 패스워드 이렇게 치면은 내 그 주피터 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1234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주피터 설정이 다 끝났어요. 서버 사이드의 주피터 설정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주피터 랩을 실행시키면은 끝나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돌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8888 포트로 열렸죠. 그러면은 제가 그 여기에 있는 이 리눅스 리눅스 서버의 IP 주소가 지금 3.36.28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URL에다가 3.36.26.28 땡땡 8888 포트 번호를 딱 치면은 원래는 얘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접속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접속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뭐 웬만한 IP까지 다 허용을 해줬는데 하나를 더 해줘야 됩니다. AWS 같은 경우는 보안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CentOS의 파이어월드나 방화벽 정책하고 뭐 컨셉은 같아요. 그 인스턴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 HK 코드 우분투가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안 그룹 이름 런치 위자드 4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보안 그룹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메뉴 잠깐 내려가 보면은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런치 위자드 4가 여기 매핑되어 있는 아이고, 보안 그룹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런치 위자드 4를 찾아요. 아마 몇 개 없을 거예요. 여기 런치 위자드 있죠? 보안 그룹 이름. 얘를 체크해주고 인바운드 규칙, 내 이 서버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인바운드 규칙 편집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게 돼요. 보안 그룹 런치 위자드 확인해서 체크해주고 인바운드 규칙의 편집. 편집을 눌러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처음에 들어가는 그 터미널 그 화면만 오픈을 해준 거였고, 여기다 규칙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8888 결국은 이제 얘의 IP 주소, 서버의 IP 주소에 있는데 내 서비스 주피터 랩이 돌아가는 포트 번호가 8888이에요. 얘를 열어줘야지만 외부에서 IP는 허용됐는데 이 방화벽에서 막혀서 이 8888 서비스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를 0.0.0.0 해가지고 모든 공간에서 내가 이 8888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다 하고 규칙 저장까지 해주시면은, 규칙 저장 버튼이 우측 하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미 떴지만 이런 식으로 주피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1, 2, 3, 4 치고 로그인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나콘다 설치하고 뭐 주피터 노트북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화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뭐 파이썬 하나 띄우고 pwd, 나 지금 홈 오븐투 워크에 있어. 얘 리네임 해볼까요? 리네임하고 제가 여기를 프랙티스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A는 3, B는 5, A 더하기 B 실행시키면 이렇게 개발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생각보다 원래 처음에 좀 짧게 만들려고 하다가 이걸 내가 클라우드부터 설명하고 AWS 프리티어 구축하는 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좀 앞부분은 제가 좀 삭제하고 내가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AWS라고 하는 곳에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 끌려면은 여기에서 뭐 컨트롤 C 누르면은 서버 죽겠죠. Y키 누르면, 그 다음에 LL 치면은 요 practice라고 하는 요 파일이 생성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클로즈 예 한번 해주시고,
요 AWS 서버라고 하는 거는 요 인스턴스 들어가서 뭐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거면 여기 체크하고 인스턴스 상태를 중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시간 단위로 나가는데 이 시간 단위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오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 하나 정도는 저는 그냥 계속 켜두기는 하지만 대신 이제 정지하고 튼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지하고 끄면은 요 IP 주소가 바뀝니다. 퍼블릭 IP 주소가. 그거는 뭐 근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연결해서 파이썬 띄우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최소한 이제 리눅스에 대한 기본기를 몰라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제가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을 해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